저는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받습니다. 여보, 준혁이 학원비 입금 좀 부탁해요. 준혁이가 누구지? 남편은 샤워 중이었어요. 핸드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고요. 저는 잠시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박 부장이었어요. 박 부장이 남편한테 여보라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이겠지. 남편이 무슨 바람을. 저는 이정숙, 올해 65살입니다. 남편 강민호와 결혼한 지 40년이 됐어요. 딸 하나 낳아 잘 키웠고 큰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제 생체 시계는 정확합니다. 알람 없이도 딱 5시에 눈이 떠지거든요. 조용히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흰죽을 좋아해요. 소화가 잘 된다면서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천천히 끓였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에요.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죽을 저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 인생도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흘러왔나? 6시쯤 남편이 일어났어요. 아, 일어났네. 아침 준비됐어? 네. 곧 차려드릴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식탁에 죽을 담고 김치와 반찬을 꺼냈어요. 여보, 먹어요. 응.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따라 남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남편은 죽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어요. 무슨 문자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스쳤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짓던 미소.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또요? 응.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남편은 벌써 이번 달에만 세 번째 야근이었어요. 퇴직한 지 3년이 됐는데 요즘 자문 일을 한다며 자주 나갑니다. 저녁은요? 밖에서 먹을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집안일이나 해. 바깥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대답 없이 죽을 먹었어요.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나 나갈게.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식탁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남편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두고 갔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자가 왔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 여보, 준혁이 학원비 입금 좀 부탁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준혁이는 누구지?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잠금 해제해 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설마. 남편이 무슨 바람을 피워. 저는 핸드폰을 다시 소파에 놓았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착각이야. 분명 회사 관계자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오후에 딸 민지가 집에 들렀습니다. 민지는 회사 근처라 가끔 들러요. 엄마, 나왔어. 왔니? 밥은 먹었어? 네.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민지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엄마, 오늘도 청소했어요? 응. 아침에 했지. 엄마, 왜 맨날 그렇게만 살아요? 뭐라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엄마 인생이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30대 중반의 딸. 제 젊은 시절을 닮았지만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 일이니까. 엄마 일이요? 누가 정했어요? 아빠는 뭐해요? 맨날 나가기만 하잖아요. 민지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민지야, 아빠는 바쁘셔. 바빠요? 퇴직했는데요? 자문일 하시잖아. 그게 그렇게 바빠요? 주말에도 나가는데? 민지가 따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요즘 남편이 너무 자주 나간다고. 엄마, 진짜 답답해요.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 민지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내 인생이 뭐지?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했습니다. 딸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근데 그게 진짜 내 인생이었을까요? 저녁 7시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 10시쯤 들어갈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그리고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아침에 본 문자가 생각났거든요. 여보, 준혁이 학원비. 준혁이가 누구지? 밤 10시 30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다녀왔어. 응. 저녁은 먹었어요? 응. 회사 사람들이랑 먹었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여보. 응? 오늘 핸드폰 두고 가셨더라고요.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 그래? 네. 소파에 있었어요. 찾았어야 하는데. 미안.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잠깐 굳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있구나. 여보, 괜찮아요? 응? 왜? 표정이 이상해서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남편이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제 착각이겠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여보, 준혁이 학원비. 그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혁이는 누구지?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고요. 전화가 오면 꼭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회사 좀 나가야 해. 토요일인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쯤 올게. 토요일에 회사라고? 점심은요? 밖에서 먹을게. 남편이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남편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라고요. 웃으면서요.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안 웃는데. 그날 저녁 남편은 약속대로 집에 왔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갔다 왔잖아.
회사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 여직원이랑 같이 일했거든. 향수를 진하게 뿌렸나 봐. 그래요? 응. 왜? 의심해? 남편이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일주일 후, 저는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은행에서 온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남편 명의 카드요. 평소엔 신경 안 썼는데 그날은 왜인지 펼쳐봤어요. 뭐지, 이거? 매달 500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박수진. 박수진이 누구지? 3개월치를 확인했어요. 매달 똑같이 500만 원씩 송금됐더라고요. 총 1,500만 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물어봤어요. 명세서를 테이블에 놓고요. 여보, 이거 뭐예요? 남편이 명세서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우편물에 있었어요. 이 박수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사 직원이야. 회사 직원한테 왜 매달 500만 원씩 보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신은 집안일이나 신경 써. 바깥일은 내가 알아서 해.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고? 여보, 이건 집안일이에요. 우리 돈이잖아요. 내가 번 돈이야. 40년 동안 제가 집 지키며 당신이 일할 수 있게 했잖아요. 남편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집 지켰지. 근데 돈은 내가 벌었어.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맘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40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여보, 됐어. 이런 것까지 간섭하지 마.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봤어요. 박수진에게 500만 원 이체. 이게 뭐지? 회사 직원한테 왜 매달 500만 원씩? 다음 날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조심스럽게요. 민지야,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 괜히 딸 걱정만 시키는 거 아닐까?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민지야, 아빠가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주말에도 자꾸 나가고 핸드폰도 숨기고 그리고 매달 어떤 여자한테 돈을 보내. 뭐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누구한테요? 박수진이라는 사람. 매달 500만 원씩? 박수진? 그게 누군데요? 아빠는 회사 직원이라는데. 엄마,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죠. 회사 직원한테 왜 매달 500만 원씩 보내요? 민지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뭐? 아니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민지야, 괜히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한테 말하지 말 걸 그랬나? 괜히 걱정만 시켰네. 며칠 후 남편이 또 주말에 나간다고 했어요. 여보, 일요일인데 또 나가요? 응. 골프 약속 있어. 누구랑요? 회사 사람들. 또 회사 사람. 몇 시에 들어와요? 저녁쯤. 밥 차려놓지 마. 밖에서 먹을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남편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를 정리하는데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닫아야지.
서랍을 닫으려다가 안에 뭔가 보였어요. 파일 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면 안 돼. 남의 물건 뒤지는 거잖아. 근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열어봤어요. 이게 뭐야?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남편 명의 통장이요.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500만 원. 박수진에게 3년 동안 빠르게 계산했어요. 500만 원 12개월 3년 1억 8천만 원. 1억 8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3년 동안 1억 8천을 어디에 썼다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거래 내역이었어요. S백화점 마이너스 200만 원, H호텔 마이너스 150만 원, 꽃배달 마이너스 30만 원. 꽃배달? 남편이 제게 꽃을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기념일에도요. 그럼 이 꽃은 누구한테? 저는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가? 아니야. 설마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근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매달 500만 원 송금, 백화점에서 200만 원, 호텔에서 150만 원, 꽃배달. 이게 다 뭐야? 저녁 8시 남편이 돌아왔어요. 골프 가방을 들고요. 다녀왔어. 응. 저녁 안 먹었어? 응. 배 안 고파.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남편 가방을 봤습니다. 골프 가방. 정말 골프 쳤을까?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골프채가 하나도 없네. 가방 안에는 옷만 들어 있었어요. 갈아입은 옷이요. 골프를 안 쳤다는 거잖아. 그럼 어디 갔던 거지? 남편이 샤워에서 나왔어요. 여보, 골프 어땠어요? 응, 좋았어. 누구랑 쳤어요? 김 부장, 박 부장이랑. 거짓말. 골프채도 없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근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그날 밤 남편은 금방 잠들었어요. 코를 골며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40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뭘 했지? 집안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줬지?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너무 아파. 새벽 3시쯤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화면에 뜬 이름. 박 부장. 하트? 문자 내용이 미리 보기로 보였어요. 여보, 자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남편 옆에 다시 놓았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바람 피우는 거구나. 40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뭐였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도 눈만 뜨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그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남편 옷에 갔습니다. 의자에 걸쳐진 바지에서 핸드폰이 보였어요. 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 옷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샤워 소리가 계속 들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생일을 눌러봤어요. 안 됐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어요. 설마 딸 생일을 눌러봤어요. 띠링 열렸습니다. 열렸어.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카톡을 눌렀습니다. 대화 목록이 뜨더라고요. 맨 위에 박수진. 하트까지. 저는 그 대화방을 눌렀어요. 세상에 수천 개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계속 내렸어요. 대화가 끝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대화를 찾았어요. 2010년 3월 5일. 15년 전 첫 대화를 읽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회식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수진 씨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부장님 정말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멋지다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2010년 6월쯤부터 대화가 달라졌더라고요. 수진아, 오늘 보고 싶었어. 저도요, 부장님. 아니, 오빠. 오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오빠? 더 내렸어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호텔방에서, 해외여행지에서.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2011년 12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뭐라고? 병원 갔다 왔어. 임신 8주래. 오빠 어떡해? 낳자. 우리 아이 낳자. 진짜? 응. 내가 책임질게.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임신? 아이. 더 내렸습니다. 2012년 8월. 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갓 태어난 남자아이. 우리 준혁이. 정말 예쁘다. 나 닮았어. 오빠 붕어빵이에요. 수진아, 고생했어. 사랑해. 준혁이. 그 준혁이가 아들이었구나.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냥 털썩 앉았습니다. 15년. 15년 동안 다른 가족이 있었어. 다른 여자, 다른 아들. 사진들을 더 봤어요. 준혁이의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남편이 다 함께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짓던 미소로. 최근 사진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 입은 준혁이. 남편과 수진이가 양옆에서 어깨동무하고. 문자도 있었어요. 오빠, 준혁이 이번 시험 전교 10등 했어요. 우리 아들 최고다. 다 오빠 닮아서 똑똑한 거예요. 수진이도 고생 많아. 학원비 더 보낼게.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학원비. 그래서 매달 500만 원씩 보냈구나. 15년 동안. 빠르게 계산했어요. 500만 원 12개월 15년. 9억. 9억을 저 가족한테 썼다는 거야?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안 돼.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침대로 뛰어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혔습니다. 들키면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옷을 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발 모르게 해주세요.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드는 소리. 잠시 조용했어요.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나갔어요. 거실로 가는 발소리. 저는 그제야 눈을 떴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참아야 해. 소리 내면 안 돼.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15년. 15년 동안 나를 속였어. 15년 동안 다른 가족이 있었어. 그럼 나는 뭐야? 40년 동안 난 뭐였어?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출근했어요. 나갈게. 저녁 늦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했거든요.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 저는 이불을 걷어냈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의 65세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하고 이게 나야. 40년 동안 남편만 믿고 산 여자. 근데 남편은 15년 동안 다른 여자, 다른 아들과 살았어.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바보였구나. 완전히 바보였어.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요. 정신 차려야 해.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카드 명세서를 꺼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이게 증거야. 15년간 돈 보낸 증거. 더 찾아봤어요. 파일 밑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서울시 강남구. 소유자 박수진. 집까지 사줬어? 뒤에 계약서도 있었어요. 매매대금 3억. 남편 퇴직금으로 산 거네. 3억짜리 집을. 저 여자한테. 저는 이것도 사진 찍었어요. 모든 서류를 다시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서류, 카드 명세서. 이게 전부 증거야. 15년간 바람핀 증거, 9억 쓴 증거, 다른 여자한테 집 사준 증거.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지야. 너, 시간 있니? 네. 무슨 일이에요? 만나자. 지금 당장.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아빠가 바람 폈어? 뭐라고요? 15년 동안 다른 여자, 다른 아들이 있어. 엄마, 민지야. 엄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딸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딸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딸 품에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지야. 엄마가 40년을 헛살았어. 아니에요, 엄마. 남편이 15년 동안 다른 가족이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딸이 저를 꽉 안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다 쏟아냈어요. 한참 후에야 진정됐습니다. 딸이 물을 따라줬어요. 엄마 마셔요. 고마워. 엄마, 증거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딸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15년 동안 보낸 돈이야. 9억? 응. 그리고 집도 사줬어. 3억짜리. 퇴직금으로요? 그런 것 같아. 딸이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아빠가 어떻게 민지야. 엄마 이혼해요. 뭐? 당장 이혼하세요.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요?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근데 40년이 아니에요. 15년은 거짓말이었잖아요. 엄마, 전 못 참아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할게요. 민지야. 엄마, 이혼하세요. 제발.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뭘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그래. 알았어. 진짜요? 응. 엄마도. 이제 끝내려고. 그래. 이제 끝내야 해. 40년은 돌려받을 수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끝내야 해. 며칠 후 민지가 변호사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엄마, 내일 2시에 변호사 사무실 가요. 민지야, 그래도 엄마 상담만이라도 받아봐요.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드러나 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 40년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 그날 저녁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민지야, 무슨 일이야? 아빠, 봤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뭘 봤는데? 아빠가 여자랑 애랑 민지가 울먹였어요. 민지야, 천천히 말해봐. 엄마, 저 지금 코엑스몰에 있어요. 쇼핑하러 왔는데. 응? 아빠가 젊은 여자랑 고등학생 남자애랑 같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네. 저 멀리서 보고 있어요. 아빠는 저 못 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옷가게에서 애한테 옷 사주고 여자랑 팔짱 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웃으면서 진짜 행복해 보여요.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엄마, 저 어떡해요. 너무 충격이에요. 민지야, 사진 찍어. 뭐요? 증거야. 사진 찍어. 몰래. 엄마, 민지야, 제발. 증거가 있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민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코엑스몰, 팔짱 끼고, 애한테 옷 사주고, 완전히 다른 가족이잖아. 30분 후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 파일 3개.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 끼고 걷는 모습. 두 번째 사진 남편이 고등학생 남자의 어깨에 손 올린 모습. 세 번째 사진 3명이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모습. 웃으면서 진짜네. 진짜 다른 가족이 있었어. 저는 사진을 계속 봤어요. 남편의 얼굴.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짓던 표정. 저렇게 행복한 얼굴. 1시간 후 민지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행복하게. 민지가 울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엄마는 40년 동안 뭐 했는데, 아빠는 15년 동안 저런 삶을 살았어요.
엄마 몰래 민지가 주먹으로 소파를 쳤어요. 너무 화나요. 너무 억울해요. 내 딸이 나 대신 화내주는구나. 민지야. 엄마, 내일 변호사 꼭 만나요. 꼭요. 그래. 이혼하세요. 당장. 저런 인간이랑 1초도 더 살면 안 돼요. 민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됐어요. 내일 2시. 꼭 가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그래. 이제 정말 끝내야겠구나.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민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녕하세요. 이정숙 씨 맞으시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민지 대학 동기예요. 아, 네. 우리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민지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어요. 남편분이 15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혼외 자식도 있다고요? 네. 증거는 있으세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변호사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서류, 어제 찍은 사진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15년간 지속적인 불륜, 혼외 자식, 재산 유출. 완벽한 이혼 사유예요.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이정숙 씨, 이혼하실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결혼한 지 40년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40년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정숙 씨 40년이 아니에요. 25년이에요. 뭐요? 15년은 남편분이 거짓말을 하며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 생활은 25년이에요. 25년. 맞는 말이네. 그리고 이정숙 씨. 네. 40년을 더 사시려고요? 이 상태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바뀌지 않아요. 15년 동안 안 바뀐 사람이 앞으로 바뀔 리 없어요. 이혼하세요. 그리고 정당한 몫을 받아내세요. 정당한 몫이요? 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결혼 기간 40년,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죠? 민지가 대답했어요. 퇴직금 5억 받았는데 3억은 이미 애인한테 줬어요. 그럼 남은 건 2억? 네. 그리고 집이 있어요. 시가 4억 정도. 변호사가 계산했어요. 집 4억, 현금 2억, 총 6억. 재산 분할로 절반인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3억? 그리고 위자료. 15년간 불륜에 혼외 자식까지 있으니 최소 1억은 청구 가능해요. 합계 4억. 이정숙 씨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4억? 내가 4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정숙 씨. 네. 남편분이 애인한테 준 3억. 이것도 되찾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부부 공동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한 거니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해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그럼 7억이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이정숙 씨 40년 동안 집안일만 하셨죠? 네. 그것도 일이에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일이고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정숙 씨 몫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내 몫. 40년 동안 내 몫이 있었구나. 어머니 결정하세요. 이혼하실 거죠? 저는 민지를 봤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저랑 같이 싸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싸워야지. 이혼할게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증거 자료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준비 시작할게요. 민지가 바로 파일들을 전송했어요. 보냈어요.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남편분 완전히 끝이에요. 끝이라고. 그래, 끝내야지. 15년 동안 나를 속인 대가. 사무실을 나와서 민지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응,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인생 되찾는 거. 내 인생. 65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응.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봤어요. 저 사람은 모르겠지. 내가 이제 싸울 준비를 했다는 걸. 저 사람은 모르겠지. 곧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저는 남편을 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에요. 끝이야. 우리는 이제 끝이야.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숙 씨, 남편분 재산 조회 결과 나왔어요. 네.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좀. 일단 오시겠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뭔가 있구나.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민지도 함께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정숙 씨, 남편분 재산 조회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남편분 퇴직금 입금 내역이에요. 3년 전에 5억 받으셨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남편분 통장에 남은 돈이 2억밖에 없어요. 3억은요? 사라졌어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3억이 어떻게 사라져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서류에 적힌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 아파트 3억에 매입했어요. 3년 전에. 누구 명의예요? 박수진. 애인. 퇴직금으로 집을 사줬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5억 중에 3억을. 저 여자한테. 그리고 이정숙 씨. 네. 더 있어요. 더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남편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법인카드요? 네. 남편분 회사 다닐 때 쓰던 카드예요. 그게 왜요?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꽃집. 매달 수백만 원씩 15년 동안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준혁 학원비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회사 돈으로? 이거 횡령 아니에요? 민지가 물었어요. 맞아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거니까요. 그럼 고소할 수 있어요? 회사가 고소해야 하는데 남편분이 이미 퇴직하셨으니 복잡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정숙 씨,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뭐가요? 남편분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바람을 폈는지 보여주는 증거요. 계획적으로 15년 동안 회사 돈까지 써가면서 저는 서류를 보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2015년 8월 15일 마이너스 산부인과 50만 원. 산부인과? 이게 뭐예요? 아, 그거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수진 씨 출산 비용인 것 같아요. 출산 비용을
회사 돈으로. 민지가 책상을 쳤어요. 미쳤네요. 진짜 미쳤어요. 민지야. 엄마, 이게 말이 돼요? 다른 여자 출산비를 회사 돈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변호사가 물을 건넸어요. 이정숙 씨,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정숙 씨, 증거는 충분해요. 15년간 불륜, 혼외 자식, 재산 유출, 횡령까지. 남편분 완전히 끝이에요. 끝이라고. 그래, 끝내야지. 그런데 이정숙 씨. 네. 남편분한테 이제 아세요? 이혼 준비하는 거? 아니요. 그럼 조심하세요. 왜요? 재산 빼돌릴 수 있어요. 이미 3억 빼돌렸는데 남은 2억도 숨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빨리 가압류 신청해야 해요. 남편 통장, 부동산 다요. 지금요? 네. 내일이라도 늦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지영아, 바로 진행해줘. 알았어. 오늘 안으로 처리할게.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민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 얼굴 보기 싫으시잖아요. 맞아. 보기 싫어. 40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보기도 싫어. 그래. 오늘은 내 집에서 잘게. 네. 좋아요. 그날 밤 저는 딸 집에서 잤어요. 남편한테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오늘 민지 집에서 자고 올게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조심히 와. 조심히 와라고. 거짓말쟁이가.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참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출근한 후였습니다. 저는 남편 서재로 갔어요. 더 찾아봐야 해. 더 증거를 모아야 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봉투, 중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열어봤습니다. 안에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보험금 5억, 수익자 박수진. 뭐라고? 두 번째 서류, 유언장. 본인 강민호는 사망 시 전 재산을 박수진과 강준혁에게 상속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언장? 나는 하나도 없어? 40년 함께 산 아내는 아무것도 없어?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지운 거야. 40년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야. 저는 그 서류들을 전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민지한테 바로 전송했습니다.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방금 찾았어. 유언장이요? 보험 수익자 변경이요? 응. 엄마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민지가 울먹였어요. 40년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지야. 엄마, 참지 마세요. 울어요. 화내요. 저는 화가 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진짜 화가 났어요. 민지야, 나 오늘 남편한테 말할 거야. 뭐라고요? 다 안다고. 15년간 바람핀 거 다 안다고. 엄마, 위험해요. 변호사님이 조심하래요. 괜찮아.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 민지야, 4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못 참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남편을 봤어요. 왜? 어디 아파? 앉으세요. 뭐? 앉으라고요. 남편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야? 앉아요. 할 말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 15년간 바람 폈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박수진. 그 여자랑 15년간 바람 폈죠? 당신 어떻게 아들도 있죠? 준혁이.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퇴직금 3억 빼돌린 것도, 회사 돈 쓴 것도, 유언장 쓴 것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수가, 이건 40년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40년이에요. 근데 당신은 15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40년을 속이고 다른 가족 만들고 내 몫까지 다 빼돌리고 미안하다고요? 정수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15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보낸 게 어쩔 수 없었어요? 퇴직금 3억 빼돌린 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수가 유언장에 내 이름 하나 없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은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 40년을. 40년이요? 25년 아니에요? 15년은 거짓말이었잖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문 열어.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방문 밖에서 남편이 계속 말을 걸었거든요. 정수가,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수가,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남편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아마 거실 소파에서 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어요. 정수가, 제발 좀 들어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고맙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물을 컵에 따랐어요. 말없이요. 근데 정수가, 네. 당신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 뭐라고? 뭐라고요? 내 말은 당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 아냐. 근데 묻지 않았잖아. 그냥 넘어갔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내가 묻지 않아서 내 잘못이라고? 여보,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머리를 긁었어요. 정수가, 당신은 좋은 아내야. 진짜야. 40년 동안 집안일 다 하고, 나 뒷바라지하고, 민지 키우고. 그래서요?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 뭐라고? 저는 컵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려서 깨질 것 같았거든요. 사랑이 아니었다고요? 정수가, 40년이 사랑이 아니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웃었어요. 그럼 수진이는 사랑이에요? 15년밖에 안 됐는데 사랑이고 40년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수가 이해 좀 해줘. 이해? 이해요? 뭘 이해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가슴이 뛰는 걸 느끼고 싶었어. 가슴이 뛰는 걸. 당신도 편했잖아. 뭐요?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 사주고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저는 남편 말을 끊었어요. 편했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아침 차리는 게 편했어요? 정수가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편했어요? 그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10년 모시면서 밤새 간병하는 게 편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집안일이나 해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바깥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무시당한 기분이었는지 알아요? 나는 40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 믿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으니까. 정수가 근데 당신은 15년 동안 다른 가족한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정수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손 치워요. 더러워요. 손 대지 마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정수가 그래도 우리요? 우리가 뭔데요? 40년을 함께 25년이요. 15년은 거짓말이었으니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전 뭐예요? 뭐? 40년 동안 전 당신한테 뭐였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요? 사랑이 아니었다면서요. 가족이요? 유언장에 제 이름도 없던데요. 정수가 그럼 전 뭐예요? 가정부예요? 가정부. 40년 동안 무료 가정부.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수가 그런 말하지 마. 왜요? 틀렸어요? 당신은 내 아내야. 아내요? 아내한테 이렇게 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와 팔짱 낀 사진. 준혁이 어깨에 손 올린 사진. 세 명이 행복하게 웃는 사진. 이게 아내한테 할 짓이에요? 남편이 얼굴을 돌렸어요. 그 사진 어디서? 민지가 찍었어요. 민지가? 네. 당신이 코엑스에서 저 가족이랑 쇼핑할 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지가 봤어? 당연히 봤죠. 충격받았어요. 아빠가 다른 가족이랑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보고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지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요? 웃기네요. 정수가 민지한테 사과해요? 나한테는 안 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당신한테도 미안해.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혼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은 안 돼. 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유를 말하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애들 생각 좀 해. 애들. 저는 비웃었어요. 애들이요? 그래, 민지 생각해서라도. 민지가 이혼하래요. 당장 이혼하래요. 뭐? 민지가 제일 화났어요. 엄마 40년 헛살았다고.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준혁이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준혁이요? 저 여자 아들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침묵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 생각하라는 게 준혁이 얘기였어요? 민지 아니고 준혁이요? 정수가 지금 나한테 저 여자 아들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모든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민지도 아니고 준혁이, 당신한테 진짜 가족은 저 사람들이구나. 정수가, 나가세요. 뭐, 나가라고요. 제발, 정수가, 우리 얘기,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당신이 전부였어요. 정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당신 생각했고,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 걱정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음식 기억하고, 당신 싫어하는 것 피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한테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니야. 사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정수가,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 돈 안 드는 가정부. 남편이 다가왔어요. 정수가,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손대지 마요. 다시 시작하자. 응? 이제부터 잘할게. 저는 웃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웃었어요. 다시 시작이요? 그래, 우리 다시. 15년 동안 속이고 9억 빼돌리고 유언장에서 날 지운 사람이 그 사람이랑 다시 시작하라고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요. 정수가 이혼 서류 만들 거예요. 안 돼. 서명 안 하면 재판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정수가, 제발.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정수가, 손 떼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우는 거 너무 아파. 너무 억울해. 4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정수가, 문 열어. 정수가, 제발, 나가요. 제발 나가요. 정수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제발 나가요.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 집에서 40년 동안 지켰던 이 집에서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야. 엄마 오세요? 아빠가. 준혁이 걱정했어. 뭐라고요? 애들 생각하라는 게 준혁이었어. 민지가 소리쳤어요. 뭐요? 미쳤네. 진짜 미쳤어. 민지야. 엄마. 40년이. 엄마, 울지 마세요. 너무, 너무 아파. 엄마, 제가 갈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고마워.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 울었어요. 40년. 내 인생 40년. 다 헛것이었어. 3주 후 이혼 조정 법정이었어요. 저는 민지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이정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네. 증거 충분해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정 앞 복도에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변호사를 데려왔더라고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고 했어요. 정수가,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기 싫어. 말하기도 싫어.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법정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이혼 조정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이정숙 씨, 피고 강민호 씨. 맞습니까? 네, 네. 원고 측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지영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 강민호는 15년간 박수진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혼외자식 강준혁을 두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은행 거래네요. 15년간 매달 500만 원 송금. 네. 총 9억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박수진 명의. 피고가 퇴직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피고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인정하네. 드디어 인정하네. 판사가 계속 서류를 봤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돈을 사적으로. 15년간 회사 돈으로 애인과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건 횡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이미 퇴직했고 회사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횡령이 아닌 건 아니죠.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있습니까? 네. 이것 좀 봐주세요. 박지영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출했어요. 피고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전 재산을 박수진과 강준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40년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요? 네. 판사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피고, 이것도 사실입니까?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세요. 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40년인데요? 네. 40년 동안 함께한 배우자를 유언장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이요? 네. 피고는 원고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지금 와서? 피고는 15년간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원고 측 의견은요? 박지영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유는요? 15년간의 배신, 9억의 재산 유출,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원고, 직접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일어났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을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믿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다른 여자, 다른 아들. 제가 4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판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10년 모시고, 딸 키우고. 근데 남편은 제 몫까지 다 빼돌렸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퇴직금 5억 중에 3억, 15년간 9억, 유언장에서 제 이름도 지우고. 그럼 전 뭐예요? 40년 동안 전 뭐였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가정부예요? 무료 가정부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용서하라고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어요. 정수가 원고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남편이 판사를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아내를 속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혼에 동의합니까? 남편이 한참을 침묵했어요. 대답해요. 빨리 대답하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끝이다. 정말 끝이구나. 그때였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고등학생. 준혁이가 판사한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강준혁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강민호의 아들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준혁아, 내가 왜 여기? 아버지. 준혁이가 남편을 봤어요. 제가 증언하고 싶어요. 준혁아, 이정숙 씨가 어떤 분인지 증언하고 싶어요. 뭐라고?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준혁이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제 증언 들어주시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증인석에 앉으세요. 준혁이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강준혁 씨, 무엇을 증언하고 싶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아버지한테서 들었습니다. 뭐요? 본처는 바보라서 모른다고요. 뭐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매달 500만 원씩 받을 때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말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크면서 알게 됐어요. 뭐요? 아버지가 두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걸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곧 이혼할 거다라고 했고요. 이정숙 씨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준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이정숙 씨를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아버지 핸드폰에서 사진 봤어요. 사진? 아버지랑 이정숙 씨랑 딸 민지 씨 찍은 가족 사진이요. 준혁이가 울먹였어요. 세 분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저희가 아니라 저분들이구나.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15년 동안 이정숙 씨한테도 거짓말했고요. 15년 동안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이정숙 씨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해?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때문에 이정숙 씨가 40년을 헛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가 판사를 봤어요. 판사님, 이정숙 씨한테 전부 주세요. 뭐라고요? 재산 분할, 위자료, 전부요. 이정숙 씨가 40년 일한 대가예요. 준혁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아버지 재산 필요 없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준혁아,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안 볼 거예요. 뭐? 15년 동안 거짓말하며 산 사람이랑 못 살아요. 준혁이가 법정을 나갔어요. 남편이 뒤를 쫓으려다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참 안타깝네요. 피고의 행동이 모두를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을 인용합니다. 끝났다. 재산 분할은 총 재산 6억의 절반인 3억을 원고에게 지급. 위자료는 1억 5천. 그리고 피고가 박수진에게 준 3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합니다.
7억 5천? 총 7억 5천만 원을 6개월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7억 5천. 내가 7억 5천을 받는다고?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정숙 씨, 네. 4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의 인생 사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민지야, 엄마 이겼어요. 박지영 변호사도 축하해줬어요. 이정숙 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이제 정말 끝이구나. 40년이 이렇게 끝났구나.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이름이에요. 이혼 후 받은 돈 7억 5천. 그중 2억으로 이 게스트하우스를 샀어요. 나머지는 저축했고요. 처음으로 내 돈이 생겼어.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어. 아침 6시 저는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5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 풍경을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아. 내가 정말 여기 사는구나. 커피를 내렸어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4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 아침에 그냥 앉아서 쉬는 거. 손님이 한 팀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사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네, 곧 차려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계란, 샐러드, 과일. 예전엔 남편 입맛 맞추느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 손님들이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힐링. 맞아. 나도 여기서 힐링하고 있어. 손님들이 나간 후 저는 청소를 했어요. 근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내 집을 청소하는 거니까 기분이 달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오후 2시쯤 민지가 왔어요. 주말마다 놀러 와요. 엄마, 왔니? 민지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얼굴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서울 있을 때랑 완전 달라요. 맞아. 나도 느껴.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 민지와 바닷가를 걸었어요. 엄마, 게스트하우스 잘 되고 있어요? 응. 손님 꾸준히 와. 돈은 벌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생활비는 나와. 다행이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해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행복하냐고. 응, 행복해. 진짜요? 진짜야. 저는 웃었어요. 65살에 처음으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엄마, 늦었지만 괜찮아. 민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가 없었으면 전 못했을 거야. 민지와 저녁을 먹고 민지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베란다에 앉아서 일몰을 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바다. 아름답다. 40년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 하루하루가 새로워. 그때였어요. 게스트하우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깐만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구나. 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들어와.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준혁이에게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준혁이가 말을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저 때문에. 이정숙 씨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잘못 없어. 진짜야. 넌 선택한 게 없잖아.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준혁아.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넌 죄 없어. 내 아버지 잘못이지. 넌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준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미안해서. 준혁이가 울먹였어요. 저 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뭐라고? 아버지를 찾으시나 해서.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아버지를 찾는다고? 준혁아. 네. 내가 왜 내 아버지 찾아줘야 하니? 준혁이가 얼어붙었어요. 네. 난 40년 찾아줬어. 이제 내 차례야.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찾아가. 난 이미 끝났어. 끝났어. 정말 끝났어.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준혁아. 네. 넌 내 인생 살아. 내 아버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넌 19살이야.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과거에 얽매이지 마.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처럼. 준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살아, 준혁아. 네. 이정숙 씨도. 행복하세요. 준혁이가 일어났어요.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준혁이가 떠나는 걸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와 완전히 끝. 저녁이 됐어요. 저는 혼자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서 춤췄어요. 아름답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봤습니다. 민지와 찍은 사진들, 게스트하우스 사진들, 바다 사진들, 내 새 인생.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궁금하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은 이제 남이야. 완전히 남.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65살. 처음으로. 내 인생이야. 40년 늦었지만 괜찮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아니에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자유로워. 정말 자유로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2년 후 마이너스 에필로그. 이정숙 씨는 지금도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바다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늘 미소 짓고 친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장님. 딸 민지는 한 달에 2번 제주도에 놉니다. 엄마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전 남편 강민호? 연락 없습니다. 소식도 없습니다. 이정숙 씨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과거예요. 이제 상관없어요. 67살이 된 이정숙 씨.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이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시면 정말 특별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